9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 등급이라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독서 공부할 때 법, 경제, 논리지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제가 딱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 지문들은 꼭 필수로 풀어야 되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경제에서 먼저 보시면요. 2020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우리 끝밀어 올리기 지문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지문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금리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경제가 침체됐을 때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이제 갖고 그리고 그 내용이랑 연결해가지고 최근에 뭐 환율이랑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풀어보시고 2018 수능에 나왔던 오버슈팅 지문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수능에 나왔던 극악의 난이도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입니다. 이 두 지문은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통화량, 그 다음에 또 뭐 금리, 환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섞어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봤을 때 이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EBS에서 나온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권. 채권은 사실은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2011년 수능에 채권의 기본 개념 지문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9년 9월 평가원에 그 채권에 더해서 심화된 내용, CDS 프리미엄이 나왔는데 채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2019년 9월 평가원도 추천드립니다. 자, 기출은 이 정도면 다 됐는데 그럼 이제 EBS는 어떤 거를 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딱 몇 개만 추렸습니다. 우리 EBS 수특에 나오는 사회문화 1번에 채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랑 2019년 9월 평가원에 나온 CDS 프리미엄이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풋옵션, 콜옵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수능장에서 만약에 풋옵션, 콜옵션 개념이 나오면 처음 본 학생들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풋옵션이 뭔지, 그리고 콜옵션이 뭔지, 그리고 이런 옵션들을 언제 행하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요새 뭐 트럼프 관세 엄청나게 뭐 유명하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내용도 이제 EBS 이제 나오니까 사회문화에 07번으로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제통합으로 넘어가서 주제통합 공부에서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경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논리지문이거든요. 근데 논리는 사실 이제 뭐 논리랑 철학이랑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논리 자체만으로는 이제 지문 자체가 기출에서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것들을 딱 제가 준비했는데요. 2018년 9월에 나왔던 지문에서 우리 거짓말쟁이 문장, 즉 고전역학, 양자역학 나오면서 뭐 컴퓨터 막 그 내용 나오는 그 지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정권, 후권, 그리고 조건문, 그 개념이 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수능, 유명하죠? 우리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걸로 시작하면서 나오는 모순 반대, 논리학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문도 꼭 한번 보시면서 모순의 개념이랑 반대의 개념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 6월에 나왔던 우리 극악의 난이도, 에이어 지문이죠. 가에서는 사실 에이어의 어떤 주장이 나오지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에서 정권 긍정 규칙에 대한 개념이 논리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논리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EBS에서는 우리 인문예술 7번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인식론, 토대론,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서 그 지식과 관련된 또 논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법까지도 준비했는데 사실 원래 우리가 따지고 보면 경련으로 경제 나왔다가 법 나왔다가 경제 나왔다가 법 나왔다가 이래서 원래는 작년에 경제가 나올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법이 딱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들 당황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애들한테도 야, 이번에 경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경제를 좀 중요하게 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왜? 또 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좀 준비했습니다. 법 지문은 좀 많아요. 많은데 기출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법 지문은 민법 위주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법 지문들은 좀 익숙하고 좀 수월하게 많이들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 지문 먼저 설명드리면요. 일단 2019년 6월에 나온 임의, 단속, 강행법규와 관련된 방충망이 고장났을 때 주인이 고치냐 아니면 세입자가 고치냐 그 지문 있죠. 그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2021년 수능에 나오는 채권과 채무의 어떤 관계랑 그 다음에 변제의 어떤 개념, 그리고 또 그거랑 연결해서 예약의 개념까지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020년 9월 평가원에 점유, 소유, 그 다음에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의 개념이 나왔죠. 이게 진짜 극악의 난이도죠. 학생들이 보기 문제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요 이제 지문을 통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체가 몇 명인지, 그리고 예외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법 지문 같은 경우는 리트 지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왜 리트 지문을 준비했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수능이든 평가원에서 나온 법 지문은 대부분 다 민법 지문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 지문은 거의 없어요. 근데 2017년 리트 지문에 나온 이제 지문 내용이 카르네아다스 널이라고 A가 이제 널빤지에서 B를 죽였는데 그 A의 행위가 자기가 살려고 죽였지만 그게 범죄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찾는 과정이 이제 2017년 리트 지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범죄의 어떤 성립 조건, 즉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이제 주면서 정당방위랑 긴급피난의 개념까지 같이 설명해줘요. 그래서 형법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017년 리트 지문을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BS를 볼 텐데요. EBS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의 개념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번에 임대인, 임차인 개념, 그 다음에 또 10, 사회문화 10번에 나오는 형벌, 구성 요건. 이게 지금 이제 형법 내용이니까 리트 지문이랑 같이 연결해서 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통합에서 법 해석,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문서 종류, 공문서, 사문서. 그리고 마지막 주제 통합 11번에서 채권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 이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랑 논리랑 법에 대한 어떤 기출 모음이랑 EBS 그리고 리트 지문을 제가 한번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요. 수능 전까지, 아니 9월 전까지만이라도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정리하신 다음에 어려운 독서를 한번 대비하셨으면 합니다.